한 스포츠 분석가는 토요일 아침 가슴을 찔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부 사항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수사관들은 그 분석가가 오히려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가 가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받은 후 우리는 추가 혐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전 뉴욕 제츠 쿼터백이 폭행 사건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로 인해 69 세 남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로앤크라임의 인사이드 더 크라임이고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무차별적인 폭력 행위가 아니었다고 밝혔으며 처음에는 전 쿼터백 마크 산체스가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폭스 스포츠 해설가인 그는 곧 형사 기소될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그 전직 미식축구 선수가 다툼 중 자신을 죽일까 두려웠다고 전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살든 상관없어요. 우리 도시로 와서 폭력을 저지른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로앤크라임이 이번 사건의 개연성 진술서를 입수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은 토요일 인디애나폴리스 경찰이 총격 신고를 받고 현지 펍에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경찰이 도착했을 때 한 남성과 접촉했으며 그는 마크 산체스로 확인되었습니다. 마크 산체스는 여러 군데 자창을 입고 있었고 경찰은 근처 골목에서 다른 사람도 발견했습니다. 법원 문서에서 PT로만 확인된 이 사람은 왼쪽 뺨에 찢어진 상처 또는 베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응급 의료진이 두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제 경찰관들이 스포츠 분석객의 진술을 받기 위해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는 기억나는 것은 창문을 잡으려 했던 것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의 기억하지 못했고 누가 자신을 찔렀는지나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마크는 폭스 스포츠에서 콜츠와 레이더스 경기를 중계하기 위해 인디애나폴리스에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어제 경기에서 그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커트 메나피가 일요일 인디애나폴리스 금요일 밤에 말했다. 우리 팀원 중 한 명인 마크 산체스가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아직 그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와 마음이 마크와 가족 모든 분들과 함께합니다. 폭스 스포츠도 주말 동안 성명을 내고 마크 산체스가 토요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부상을 입었으며 현재 병원에서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의료진의 탁월한 치료와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도가 마크와 함께하며 마크 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고 그곳에서 사건의 감시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골목 양쪽에는 2개의 호텔이 있었습니다. 형사 한 명이 웨스턴 호텔에서 감시 영상을 확인했지만 화질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가 다른 호텔에서 영상 확인을 시도할 때 법원 문서에 비비로 알려진 남성과 대화했고 그는 경찰의 다툼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비비는 검은 셔츠를 입은 큰 남성과 트럭 운전사가 상호작용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비비는 두 남성이 친구로 보여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남성이 서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후 비비는 두 남성이 트럭 반대편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는 트럭 운전사가 넘어지고 검은 셔츠를 입은 남성이 위에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비비는 그들이 장난치는 줄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검은 셔츠 남성은 도주했고 트럭 운전사는 트럭 근처에 남았습니다. 비비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알지 못했고 경찰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야 비로소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사들이 다른 호텔의 감시 영상을 확인하러 갔을 때 그제서야 그들이 추정하는 사건의 전말이 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인디애나폴리스 메리어트 호텔 영상에 마크 산체스로 보이는 남성이 골목을 따라 북쪽으로 조깅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때 마크는 웨스틴 호텔 하역장의 후진에 있던 대형 박스 트럭으로 달려갑니다. 그는 트럭 뒤로 갔다가 다시 나타나도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무언가 일이 벌어집니다. 수사관들이 확인한 감시 영상에는 마크 산체스가 다시 나타나 반대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배달 트럭에 다가가서 운전석 쪽 문으로 접근합니다. 함께 연루된 다른 남성은 법원 문서에서 PT로만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PT가 상업용 식용유 재활용 및 폐기 전문 회사의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사건 발생 당시 PT가 근무 중이었고 경찰은 마크가 트럭 운전석 문으로 다가갔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는 문을 열고 PT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은 몇 분간 지속됐고 이후 PT가 메리어트 호텔 보안 사무실로 향하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PT는 CCTV에 안 보였고 마크는 트럭 앞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 PT가 트럭 조수석 쪽으로 가고 마크도 그를 따라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T가 운전석으로 가자 마크가 뒤따랐고 두 사람은 운전석 문에서 상호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PT가 트럭 앞으로 가자 마크 산체스가 뒤따랐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 PT가 트럭 뒤쪽으로 걸어가고 마크가 다시 그를 따라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주목합니다. 그 다음 마크가 PT를 뒤쫓아 달려가고 영상에는 스포츠 분석가가 PT를 붙잡아 웨스턴 호텔 벽 쪽으로 던지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기자로 일하다 보면 정말 바쁜 생활을 하게 돼서 하루 종일 에너지를 유지하려면 연료가 필요해요. 하지만 많은 보충제나 파는 라벨이 헷갈리거나 성분이 복잡해 골치 아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스폰서인 이퀄 이 깨끗한 영양을 생각하며 하는 일들을 정말 좋아해요. 이퀄은 진짜 음식, 투명한 원료 공개, 제3자 테스트, 불필요한 첨가물 배제를 중시해요. 이퀄 프라임 바는 일반 단백질 바가 아닌 맛있는 슈퍼푸드 바입니다. 이퀄은 저질 시럽, 씨앗 오일 대신 20g 목초 사육 단백질과 대추, 꿀 등 진짜 기능성 재료로 만듭니다. 자연스러운 단맛을 위해 저는 단 게 정말 먹고 싶을 때 항상 한 상자를 준비해 두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equipfoods.com/inside 더 크라임에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 바가 얼마나 깔끔하고 맛있는지 정말 좋아하게 될 거예요. 이 바는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필수품이 될 거예요. 이킵에서는 제 시청자분들께 특별 혜택도 제공합니다. 여기 링크를 클릭하거나 equipfoods.com으로 이동하세요. /inside the crime 입력 후 프로모션 코드 사용 시 첫 주문 $20 할인됩니다. 첫 구독 시 $35 할인 혜택을 받으세요. 최고의 바를 만들어주신 이퀄과의 파트너십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PT에 대해 아는 점을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는 트럭 운전사이면서 69세이기도 해요. 법원 문서에 따르면 마크 산체스가 69세 남성을 벽에 밀친 뒤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싸움은 쓰레기통 옆에서 계속되었고 두 사람은 골목 한가운데로 이동하면서 계속 싸웠어요. 마크가 PT를 땅에 내던졌고 PT가 일어나자 마크 산체스는 잠깐 멈췄다가 북쪽으로 달려갔어요. 형사들이 PT와 대화했을 때 그의 진술은 영상에서 본 내용과 거의 같았어요. 그는 형사들에게 마크가 운전석 문을 열었고 PT가 트럭에서 내렸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크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PT에게 적재장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고 마크가 호텔 매니저와도 이야기했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PT는 트럭이 너무 시끄러워 보청기를 끼지 않았다고 형사들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마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여야 했어요. PT가 말을 듣기 위해 몸을 기울였을 때 마크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흐릿했다고 했어요. PT가 혼란스러워 무슨 상황인지 알아보려고 매니저에게 연락했다고 했어요. 스포츠 팬들은 마크 산체스를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PT는 그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어요. 처음에는 마크 산체스가 호텔 매니저인 줄 알았거든요. 그가 옷을 잘 입고 단정해서 그래요. 그러자 마크는 트럭의 운전석에 올라타서 운전석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좌석의 가운데 부분을 들여다봤다고 해요. PT가 마크에게 트럭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자 마크는 내려와서도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그는 매니저와 얘기했고 PT가 자기 일인 튀김기 기름 교체를 원하지 않았어요. 마크는 다시 트럭에 타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PT는 그에게 트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어요. PT가 매니저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마크가 이를 막았다고 해요. PT는 경찰에게 마크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러 가는 동안 계속 따라왔다고 확인했어요. 그가 조수석 쪽에서 휴대전화를 가지려고 했을 때도 운전석 쪽에서 가지려고 했을 때도 모두 전 쿼터백인 마크에게 막혔어요. 그런 다음 마크가 PT를 밀쳤다고 하고 PT는 자신이 신체적으로 위험에 처했다고 느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페퍼 스프레이를 꺼내 마크 얼굴에 뿌렸어요. PT는 형사들에게 페퍼 스프레이가 처음엔 마크 산체스에게 효과가 있어 보였지만 전직 풋볼 선수인 산체스가 얼굴을 닫고 다시 PT에게 다가왔다고 말했어요. PT는 형사에게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해 칼을 꺼냈고 마크 산체스가 달려들었다고 말했어요. PT는 형사들에게 자신이 칼로 마크 산체스를 두세 번 찔렀다고 진술했어요. 그는 자신이 다시 쓰레기통 쪽으로 날아가서 바닥에 있는 팔레트 위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바닥에 쓰러졌을 때 마크 산체스가 뭘 하는지 몰랐다고 했어요. PT는 마크 산체스가 자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때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는 마크 산체스의 발이 다가오는 것만 보고 이것이 생사가 걸린 일이라 생각했어요. PT는 다시 일어섰고 마크 산체스를 한 번 더 찔렀어요. 산체스는 충격을 받은 듯했어요. 마지막으로 찌른 후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도망쳤어요.
PET 가족이 공개한 충격적 사진들은 다툼 후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진이 너무 끔찍해 흐리게 처리하지 않으면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 침대에 누운 그는 왼쪽 뺨에 큰 상처와 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온몸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PT 가족은 FOX59에 그가 싸움 중 베어 상처가 뺨을 뚫고 혀에 닿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마크는 병원에서 칼에 찔린 상처를 치료받으며 회복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차량 무단 침입, 공공장소 음주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자회견에서 그 폭행 혐의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요일에 우리는 IMPD에서 제출한 개연성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그 진술서에는 금요일 밤 일찍 또는 늦게 발생한 혐의에 대한 초기 개요가 담겨 있었습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 피고인 마크 산체스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오늘 아침에 수정되거나 추가된 개연성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마리온 카운티 대부분 사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추가 정보를 바탕으로 산체스 씨에게 더 중대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중대한 상해를 수반한 5급 중범죄 폭행 혐의를 기소했습니다. 이 혐의는 1년에서 6년까지의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현재 의료 상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받은 후 우리는 추가 혐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법원에 제출된 개연성 진술서가 있으며 이 진술서에는 우리가 받은 추가 정보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IMP의 노력 덕분에 우리가 혐의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든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우리 도시에 들어와서 폭력을 저지른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입니다. 주차 공간 같은 사소한 문제로도 갈등이 생기고 이런 일들은 끝이 없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봐온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은 누군가가 어떤 종류든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폭력으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칼이 있었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에서 갈등을 시작하거나 해결할 때 항상 그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년에서 6년까지의 징역형, 그건 정말 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스포츠 변호사 댄 러스트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크 산체스 흉기 사건의 최근 전개를 어떻게 보시나요? 처음 이 사건을 알았을 때 우리는 피해자가 마크 산체스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를 가해자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게는 두 가지 첫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반응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스포츠 관중으로서 그리고 인간 본성의 이야기로서 함께 느끼는 거예요. 마크 산체스는 뉴욕 출신인 제가 좋아하는 선수로 제츠를 2번 연속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이끈 리더였어요. 알다시피 기도와 위로를 보냅니다. 그는 중태에 있습니다. 칼에 찔린 후에요. 그리고 저는 알다시피 그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합니다. 사실상 병원 안에서 체포됐다는 통보를 받았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잠시 멈춰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경범죄 혐의에서 오늘에 이르렀고 이제는 중범죄 혐의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올라갔고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해 볼 수 있어서 좋지만 분명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맞아요. 제 기억엔 마크 산체스는 항상 깔끔하고 흠잡을 데 없는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의혹이 제기된 행동에 대해 놀라셨나요? 법원 문서를 보니 그는 단지 일하려던 트럭 운전색에 괜히 시비를 거는 듯 행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솔직히 말해서 그건 단순히 제 경험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옆에서 본 그 사람에 대한 기억도 마찬가지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NFL 중계를 맡을 수 없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며칠 내에 폭스 스포츠의 공식 입장을 지켜봐야 해요. 마크 산체스도 NFL 중계자였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죠. 명예의 전당에 못 갔고 슈퍼볼도 우승 못했어요. 톰 브레디만큼 재능이 있진 않았지만 폭스 스포츠에서 이 자리에 오른 건 그의 부팀성과 호감, 좋은 인상 덕분이죠.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런 일자리 얻기 정말 힘들어요. 그건 저나 당신 얘기가 아니죠. 여기는 폭스 스포츠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스튜디오잖아요. 그들은 그를 자사 제품의 대표로 두고 싶어 하죠. 그리고 참고로 그는 다음날 경기를 중계하기 위해 인디애나폴리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출장 안 보내죠. 여러 면에서 정말 놀라운 전개예요.
피해자 사진만 봐도 정말 끔찍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항상 살인 피해자들을 봐요. 정말 끔찍한 범죄 현장 사진도 매일매일 보죠. 그런데 이번에는 피해자가 살아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69세 남성으로 우리가 본 것과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는 정당방위로 행동했습니다. 그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 목보호대를 착용하고 얼굴에 큰 상처와 피가 묻은 모습을 봤어요. 정말 끔찍했어요.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으면 영상을 보여줄 수 없었어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겪은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다시피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렇죠. 많은 소문들이 있고 들리는 이야기들도 있고 들리지 않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원래 우버이츠나 되어대시 기사였다는 보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된 건 그 사람이 주방에서 기름을 가져가려던 69세 트럭 운전사였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이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69세가 아니라 어쩌면 완전히 건강하지 않은 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충격적인 일이고 아마도 이전 질문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당국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적어도 마크 산체스 씨는 자신의 기억이 흐릿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잠시 기절했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산체스 씨에게서 냄새가 났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술을 마신 사람에게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가 발견된 곳, 적어도 그 이후나 근처는 술집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모든 상황이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마크 산체스가 평소에 할 일은 아니거든요. 아마 모두 그 점엔 동의할 것 같아요. 또 술이 들어가거나 이동 중이면 아시죠? 그냥 정말 불행한 상황이네요. 저도 안타깝게 그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칼에 찔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체포할 정도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어야 하죠. 그리고 다음 날에는 영상을 검토한 후에 그 혐의를 중범죄로까지 올렸으니까요. 정말 심각한 일이었고 사진이 그걸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서 마크 산체스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혐의들을 보면요. 이것이 폭행 혐의이며 형벌은 1-6년까지 가능합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마크 산체스가 실제로 감옥이나 교도소에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NFL 시즌 5주 차입니다. 오늘 혐의 추가 전까지만 해도 시즌 종료 때쯤 그가 해설로 복귀할 거라 생각했어요. 앞으로 몇 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말은 물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말은 그건 피해자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요. 만약 완전히 회복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죠. 상황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미지를 흐리지 않고 보여줄 수 없다는 점만 봐도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볼 때 마크 산체스가 가해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람을 쫓아다녔고 실제로 적어도 제기된 혐의만 봐도 상당히 강도 높은 정당방위 조치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모든 것이 입증된다면 이 사건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기자회견에서 그들이 운이 좋았다고 했고 마크 산체스도 가까스로 살아남았다고 했어요. 두 피해자 모두 살아남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법원 문서에 따르면 우리가 PT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칼 대신 총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죠. 정말로 치명적인 충돌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경찰이 이번 사건이 더 나쁘게 끝날 수 있었다고 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상황이 나빴지만 더 심각해질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몇 가지 부분을 맞춰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일부가 일어난 장소가 적어도 2군데는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골목에서 일어난 것도 알고 있죠. 맞죠? 골목이 얼마나 가까운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1대1 상황이잖아요. 탁 트인 들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적어도 우리가 마크 산체스의 기소 내용을 보면 사건의 일부 시점에서는 그가 실제로 이 트럭의 운전석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두 상황 모두 굉장히 좁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찌르는 행위는 도망칠 곳도 없는 상황이죠. 그것들이 잠재적으로 치명적이고 치명적인 찌름이었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미스터 산체스는 입원해야 했죠.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수도 있고 언젠가는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동맥 등 더 위험한 부위를 다쳤다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으니 놀랍지 않네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건 그냥 들판이나 공원 혹은 오랜 시간 노출된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칼부림이 일어난 두 곳이 매우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수사관들이 상황 파악할 때 그 감시 카메라 영상이 얼마나 중요했나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모두가 마크 산체스가 그냥 무작위로 잔인한 공격을 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감시 카메라 영상이 실제 상황 파악에 정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감시 카메라 덕분이죠. 확실히 그게 정말 엄청나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적어도 한 명의 행인이 일부는 봤지만 전부를 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는 확신이 없었어요. 네, 이걸 빨리 파악한 당국에 공을 돌려야겠어요. 저는 그가 기소됐다는 소식을 봤을 때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이 나요. 이 일은 처음 예상과 달랐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크 산체스는 말씀하신 대로 축구계에서 사랑받는 인물입니다. 이런 일은 정말 그답지 않은 행동이죠. 네, 맞아요. 이건 모든 면에서 그냥 정말 독특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라서 저도 당연히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 산체스의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그는 여전히 폭스 스포츠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저는 확실히 저는 축구 분야에서 아주 밀접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에게는 권리가 있는 것이지 프로 운동 선수로 일하는 것이 특권은 아니라고요. 방송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NFL 수준에 도달하는 선수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선수 생활 이후에 방송 부스에서 경력을 이어가는 사람은 훨씬 더 적습니다. 지난 일요일 경기에서 마크 산체스를 빠르게 교체했듯 그도 언제든 방송에서 교체될 수 있습니다. 더 영구적으로 말하면 방송에서 A팀, B팀, C팀, D팀을 언급합니다. 이건 여기서 축구 비유를 쓰는 게 싫지만 일종의 다음 선수 준비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자신의 역할이 보장되지 않고 아무도 방송인으로서 정규직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남은 경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69세의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중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건 단순한 경미한 위반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나쁜 일이 있길 바라지 않지만 그가 올해 다시 방송에 나오면 정말 놀랄 것 같아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심각한 혐의이고 피해자는 아직 병원에서 회복 중입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더 많은 세부 사항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니 저희도 계속해서 이 사건을 면밀히 지켜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통찰을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요.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이 녹음 당시 마크 산체스는 체포 및 기소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 구금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직 병원에 있지만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이 사건을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인사이드 크라임 에피소드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